안녕하세요. 교육기부 선배가 전하는 성공적인 교육기부 활동 팁을 전달하게 된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본론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시드콥에서 연구개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력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전 교육기부 우수동아리로 지정되었던 교육기부 동아리 콩나물의 팀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생생한 교육기부 활동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콩나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콩나물이라는 교육기부 동아리는 교육기부를 하고자 하는 대학교 선배, 동기, 후배들이 한데 모여서 형성하게 된 교육기부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활동을 진행했었고 우수사항도 수상을 받았었고요. 교육기부 우수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하고 최우수 동아리로 대표자 발표를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실적을 갖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교육기부 활동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콩나물 그리고 제가 처음 교육기부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 전공은 교육공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이 꼭 교육공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교육 현장을 늘 궁금해하고 교육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생 시절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함성소리라는 대학생 교육기부 사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함성소리 사업에 처음 지원을 하게 되면서 교육기부 동아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교육기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크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경험 그 자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경험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설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그 과정은 그 자체로도 정말 값진 과정이고 여러분들과 학습자들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팀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기부 활동은 여러분들 혼자 참여하는 상황보다는 팀이나 동아리를 꾸려서 참여하시는 상황이 훨씬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팀 회의를 진행하시다 보면 의견 차이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잘 극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훈련하시다 보면 다른 누구는 경험할 수 없었던 본인만의 팀워크 역량을 잘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여러분, 교육기부라는 것은 큰 단위로 보면 한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을 잘 기획하고 설계하고 필요한 교환과 매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전체 프로젝트 참여 과정으로 의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양한 일을 하시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잘 성장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보람과 인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 이 친구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하시는 그 가치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보람과 함께 또 우수한 실적을 내신다면 수상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교육기부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 또 학교 현장에서 뵙게 되는 선생님들, 또 다양한 멘토분들과 돈독한 인연을 형성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기부 활동 전반을 준비하는 5가지 키워드를 제가 선정해 왔거든요. 이 5가지 키워드를 잘 유념하시면 어떠한 교육기부 활동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키워드는 제가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각각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획은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는 그러한 청사진을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개발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제 제작물들, 성과물들, 산출물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단계겠죠. 그리고 다음 실행 단계는 그렇게 만들고 준비한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운영하고 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는 그렇게 활동하신 내용의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측정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기획 단계부터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기부 활동을 기획할 때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제가 고민을 몇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시겠죠.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팀, 우리 동아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활동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기획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획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 내용을 잘 선정하고 계열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정까지는 아시겠지만 계열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떤 순서대로 전달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칭된 학교, 함성소리나 속속캠프나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 학교라는 물리적 환경은 정말 각각 고유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교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기자재가 되어 있는지 잘 체크하시는 게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장 최적화도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형태는 A라는 형태인데 학교 현장 조사하고 나니까 A-라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기획을 미리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팀 내 다양한 역할 정하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기획 팁을 나열해봤습니다. 기획 단계는 팀장과 동아리장, 동아리 대표가 정말 잘 챙겨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팀 동아리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시고 또 우리 팀 동아리의 대략적인 활동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조직 내 적절한 역할 분담은 또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하신 게 이 기획 단계 때 소통과 아카이빙을 위해 협업 공간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화방이 될 수도 있고, 디스코드 같은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선정하신 후에 팀장, 동아리장, 대표는 기획, 설계, 개발, 운영, 평가라는 5개 키워드를 꼭 잊지 마시고 잘 구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역할 2번에 걸쳐서 강조드렸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콩나물에서 했던 기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끔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프로젝트 전체 책임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청사진,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정 관리와 업무 지시, 분담을 좀 해줄 수 있겠죠. 2번째로는 회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 담당은 모든 정산, 구매, 돈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말 깐깐하게 카드 관리하시고 영수증 관리하시고 잔소리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과 관리 담당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니 이 모든 사업은 사업 결과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 보고 때 어떤 성과를 산출해낼 수 있을지, 우리 팀과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어떤 성과물을 챙기고 어떻게 우리의 보람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매차 수업 진행하실 때 결과 보고 또는 주간 보고에 필요한 산출물들이 무엇인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촬영 및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프로젝트 기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니까 수업하시면 정말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찍힐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담당자 한 분을 정하셔서 이 모든 촬영물, 이미지, 영상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능하시다면 편집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보고하시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잘 전달해 주시면 아주 수월하게 팀이 운영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소통과 학생 관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 기부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소통 이슈를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뭐 학생과의 연락도 당연하고요. 담당 학교 선생님, 그리고 뭐 재단, 그리고 여러분들 동아리 팀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정말 많은 소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명이 여러 번호로 관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소통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담당자를 꼭 정해주시고 그 소통 담당자분이 여러 가지 소통 이슈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작 보조라고 적어놨습니다. 교육 활동이다 보니 매주 교환 또는 교구, 활동지 등을 열심히 제작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제작을 컨트롤 하시는 또 보조하시는 분이 상시로 대기하고 있으면 수업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일지라도 든든한 우군이 있는 듯한 그런 듬직함을 느끼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응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구, 손재주 좋으신 분, 꼼꼼하신 분, 활동기획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셔서 제작 보조로 꼭 챙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콩나물이 활용했던 카페 캡처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페 기능을 활용해서 저의 모든 프로젝트 과정을 다 기록하고 소통하고 아카이빙을 진행해 왔었고요. 우측 사진은 이제 댓글로 활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샘플 사진을 제가 또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기부 활동 준비하실 때 설계 단계 필요하다고 했죠. 앞서 기획 활동 잘 하셨을 거고 이제 실질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목표가 무엇인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어떤 행동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 가치를 고민하시는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차시 구성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공들여 준비한 교육 어떻게 성과 측정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단계입니다. 명확하게 수행 목표를 꼼꼼히 달성하시는 게 참 중요한 단계고요. 또 핵심 콘텐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팀,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포커스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개성 있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 내 요구사항, 함성소리나 쏙쏙캠프나 교육기부 활동 사업을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요구받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획을 미리 잘 세워 놓으셔야겠죠. 자, 그러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실질적인 팁 한 가지는 가정통신문 작성해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선생님들이 쓰는 문서잖아요. 학부모님들께 전달드리는 안내문이죠. 이러한 문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교육적 목표 아까 정했었죠? 담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수립했는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진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교육기부 사업에 참여하셨잖아요. 우리 팀 동아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를 가정통신문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문서가 학부모님들께 전달되고 나면 또 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나면 학교와 학부모님의 신뢰도가 확 올라간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군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원활한 운영 준비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준비 단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팀, 우리 동아리의 준비 단계이기도 한데요. 우리 팀의 가치와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고 한번 작성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콩나물 활동할 때 직접 작성했던 가정통신문 샘플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측은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 계획표죠. 우리 수업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좌측은 이제 학부모님께로 시작되는 가정통신문 본문입니다. 저희 진심을 담아서 정말 이글이글한 열정이 느껴지시게끔 한자 한자 고민해서 작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가정통신문 전달드리고 난 뒤로 정말 엄청난 응원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학교 선생님도 또 저희를 어떻게 하면 더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호의적으로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제가 평가도구 계획
같이 수립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평가 도구를 할 게 저희는 활동할 때 이러한 양식을 문서로 만들어서 매 주차별로 인쇄해서 친구들한테 직접 필기구로 체크해서 실물 설문지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다양한 플랫폼 많이 나와 있죠. 뭐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일장일단에 있어요. 저희가 활동할 때도 물론 대안들은 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했었고 그 친구들이 디바이스 사용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물리적인 설문지가 필요하겠다. 수업 끝나고 확실하게 체크 표시 받아올 수 있는 실물 설문지를 준비해 가자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자와 학교 분석 잘 하시고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고민하셔서 설문지 꼭 계획해 주세요. 매 주차별로 할 것인지, 뭐 먼슬리 달마다 할 것인지, 사전 사후 조사하셔서 비교 분석을 하실 것인지 팀별로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 단계인데요. 이 개발 단계는 제가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톡톡 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 보호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면 안 되는 사항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환과 매체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생각이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내용 이렇게 수업하고 뭐 한 이쯤 돼서 이런 동영상 하나 틀어주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어떤 PPT, 어떤 활동지, 어떤 인쇄물이 필요한지, 어떤 교구, 어떤 활동,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하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작이 진행되어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콩나물이 활동할 당시에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매 주간 주차별로 수업이 진행되기 전 알파와 베타 두 번 테스트를 꼭 진행했었고 알파 테스트는 일종의 기획 단계에서의 아이디어 테스트입니다. 이 수업 아이디어가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 이 교구와 활동이 정상 작동할 것인지, 이 내용이 우리 계획에서 적절한 것인지, 계열화는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하는 단계고요. 베타 테스트는 이제 거의 90% 이상 제작이 된 제작물들을 갖고 교환과 교구를 갖고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는 테스트였죠.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제작하는 동안 놓쳤던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변수가 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테스트 단계니까요. 개발할 때 꼭 테스트 일정까지 포함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콩나물이 실제 수업에 활용했던 개발물 일부를 2컷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쁘거나 잘 정돈되거나 어떤 프로의 손길이 느껴진다거나 하지 않죠. 이러한 형태로도 충분히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즐겁고 독창적인 수업이 진행하다는 뜻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희 진심을 담고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교육적 효과성이 어떻게 하면 발현될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한 형태를 바탕으로 직접 활동지를 개발하고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교구를 제작했습니다. 가위질하고 풀칠하고 인쇄하고 코팅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들고 가서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주고요. 그 교육적 효과성에 아이들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교구 직접 개발하시고 제작하시는 거 이번 기회에 마음껏 해보시는 기회가 되게끔 꼭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자, 다음은 실행 단계입니다. 교육기부에서 실행이라 함은 이 앞전까지의 단계와는 아예 결이 다른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앞전까지의 단계는 교육을 준비하고 제작하고 점검하는 단계고요. 이 단계가 실제 교육을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교육을 실행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 단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해요. 고민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부터 좀 감이 오시죠?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체크하실 게 정말 많으실 겁니다. 뭐 누가 몇 시까지 도착해서 뭘 할 것인지, 그쵸? 강사를 누가 맡고 또 보조는 누가 할 것인지, 출결 관리 뭐 어떻게 할 것이고, 학교와 소통 어떻게 할 것이고, 돈 쓴 거 현장에 누가 가져올 것이고,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변수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자, 학교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 제가 앞서 강조드렸습니다. 이 소통 내용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딱 8개만 가져와 봤는데 이 8개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점검할 내용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학교에 도착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수업 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정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문이 열려 있어도 뭐 학교 보안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 제지되는 경우도 계실 거예요. 외부인 출입 안 됩니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출입할 수 있는지부터 학교에 발 내딛는 것부터 학교 선생님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내받은 교실로 갔는데 교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실 열쇠 어디서 챙겨야 되는지, 교무실 방문해야 되는 건지, 어떤 선생님께 체크받아야 하는 건지 확인해야겠죠. 자, 그리고 응급 상황이나 돌발 상황, 여러분들 안전교육 다 받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바로 수행하시는 것과 별개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꼭 사전에 체크를 해주세요.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점검을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또한 돌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 선생님들께 그런 거 여쭤볼 수 있겠죠? 모집된 학생들 중에 특별히 저희가 조심하거나 유의해야 하는 학생이 있는지 특이사항 미리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활동 끝나고 야, 우리 다음 활동 조금 미진한데 회의 이어서 해볼까? 이 교실 있잖아, 어때? 하고 교실에서 이제 회의 진행하는 경우 저희 종종 있었거든요. 가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이 교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단계가 필요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꼭 교실에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운동장이라거나 뭐 과학실 같은 특수학급이라거나 여러 가지 좀 제반사항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하신 부분일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꼭 추천드렸던 가정통신문, 이거 학교 선생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또 무단으로 학부모님과 이런 양식으로 소통하시는 게 좀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크게 반대하실 학교 선생님 많이 안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학교 선생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시고 잘 수정을 가이드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 꼭 먼저 선보여드리고 가정통신문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교 안에 TV, 전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 비밀번호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스마트 기기 있는데 없는 줄 알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교실 환경 체크도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운영 큐시트라고 불렀던 문서인데요. 가정통신문에 필접하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팁 중 한 가지입니다. 자, 문서 양식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일 위에 1차 시, 우리 인사해요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담당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갛게 준비물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말 구구절절하게 하나하나 다 적혀 있습니다. 사인펜까지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업 진행 단계로 내려가 보면 9시부터 9시 10분, 그러니까 분 단위로 모든 수업 진행 단계가 세분화돼서 적혀 있습니다. 이 수업 보시면요, 아, 콩나물이라는 팀이 1차 시에 이렇게 진행했구나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제가 작성해 놨어요. 그리고 기타 준비사항 마지막 단계 보시면 이 담당자가 동아리원 팀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편하게 작성해 주는 단계인데요. 저는 마지막에 꼭 아침 든든히 먹고 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운영 큐시트를 준비하면 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청사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두가 동일한 청사진,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되면 다양한 변수나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 운영 큐시트를 작성해서 수업 전, 활동 전에 공유하는 것을 제가 강력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희 콩나물의 한 가지 팁인데요. 보통 첫 수업 하실 때 뭐 다른 조언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라포 형성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때 저희는 학생 명단을 보고 명찰을 꼭 준비를 했고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강사, 보조강사 구분할 것 없이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 명찰을 따로 제작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명찰 준비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우리도 준비하면서 아이들 이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명찰은 일부러 좀 코믹하게 작성을 했어요. 앞에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서 그 선생님들의 별명을 저희가 먼저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각한 재용쌤이라고 별명이 나갔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어색해 하다가 선생님은 맨날 심각해요? 선생님은 뭐 농담할 줄 몰라요? 하면서 이제 저랑 수다도 많이 떨게 되고 마지막에는 뭐 심각한 재용쌤, 심각쌤 하면서 더 친근한 사이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저의 팁을 한 가지 소소하게 공유 드리니까 여력이 되시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고요. 평가 단계입니다. 이 평가 단계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앞서 계획한 평가 도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체크하는 단계고 실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다양한 성과물이 또 동시에 발생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설문지, 인터뷰 외에도 성과라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우선 설문지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설문지 양식, 다양한 플랫폼,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산이 다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유한 제약 조건이나 특수성 때문에 물리적인 설문지 다루시는 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교육기부 활동하고 만족도 또는 효과성 측정하신 이 결과물들 전체 사업 수행하시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이 쌓여 있는 거를 한 가지 표 문서로 정리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 양식을 잘 보시면요, 좌측에는 참여자 학생들 쭉 넘버링을 해놨고요. 가로행을 보시면은 기본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 문항들, 설문 문항들을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표기를 해놓는 거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사용하신 도구나 플랫폼 활용하셔서 합계를 내실 수도 있고 평균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법,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식을 직접 갖고 와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다양한 성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설문 인터뷰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충분한 라포를 쌓고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아이들로부터 정말 날것의 피드백이 오기도 해요. 감사 편지가 오기도 하고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통화가 남기도 하고 또 영상물이 남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꼭 교육기부 사업 결과보고에 올리지 않으시더라도요, 여러분들 팀과 여러분들 동아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꼭 잘 보관하시길 제가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얻게 되는 보람과 든든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추후에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잘 아카이빙 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사업에 따라 이 교육기부를 수행하신 참가자분들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결과보고 양식 꼭 미리 확인하시고 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정산보고입니다. 이 회계분들 정말 잔소리꾼 되셔서 누락되는 내역 없이 영수증 결제 내역 잘 체크해 주시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돈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 꼭 교육기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후에 겪게 될 다양한 일,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처음에 제가 콩나물이라는 동아리 이름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콩나물 이름 지을 때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매일매일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붓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이 콩나물이 쑥 자라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교육의 본질과 같다라고 저희는 느꼈고, 이러한 콩나물을 저희 동아리 팀명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육기부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 물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쑥쑥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분명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보다 열정적이고 보람차게 교육기부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